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거듭된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꾀, 개꿈 이런 표현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또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윤재진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대북 유화책을 건네고 있지만 네. 여기에 결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두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을 하고 각종 대북 제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푸는데 네. 대한민국이 나서라. 그러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해라. 한마디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굴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올까?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조급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지요. 네. 아니면 미국을 껴가지고 3자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유화 이벤트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으로서의 무능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약점을 딱 잡고 계속해서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이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펴게끔 압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간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 많이 내놨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명처럼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고 작은 실천을 이렇게 조약돌 쌓듯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금 나름 열심히 쌓고 있는데도 북한은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저런 강경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대체 강성필 부대변인 어디까지 쌓아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2달 좀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걱정하는 것이 저는 과연 이 시점에서 합당한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보수 정부 지난 3년 동안에 대북 정책 강경책으로 대했는데 그래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날아온 거는 오물풍선 수십 개였죠. 근데 그 수십 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막는다고 해서 드론을 개발하니 미사일을 만드니 수백억 원의 예산만 쓸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북 방송 중단하니까 오물풍선 안 오잖아요. 이게 돈 안 들이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역대 정부 보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북 정책은 다 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보수 어떤 진영에서는 많이 이제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달이 좀 넘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면은 또 저희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도 좀 봐야 돼요. 어떤 국내 정치냐?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요즘 많이 기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조가 바뀌었느냐? 김일성, 김정은이 통일 민족 정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네. 통일해야 된다고 안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 지금 러시아 파병을 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죽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정치를 조금 돌려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를 조금 추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광복절 메시지를 보면 항상 우리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햇볕 정책을 개선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2달 좀 넘었고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2달밖에 안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뭐 연합훈련도 뭐 방어적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알아서 지금 북한이 느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솔직히 그 대북 방송이 얼마나 큰 북한에게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인지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자들 중에서는 그 대북 방송 듣고 탈북했던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북한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인데 알아서 철거하고 알아서 방송 중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북한도 뭐 오늘 아침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위인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사를 바꿀 위인 아니다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 정도 메시지는 안 나와야 이제 뭐 그래도 북한과 우리나라가 그래도 얘기가 좀 되고 대북 평화를 위해서 조금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황대진 의원님?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결국 북한은 나중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삶은 소 땡땡땡 하면서 네. 아주 극악한 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나중에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만나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건 체제 보장이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인데 네. 미국을 좀 이따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라 이런 촉구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군요.